예, 마지막 내용으로 이제 올리메테 선수가 3년 재계약을 했다라는 거. 이제 요거 이제 싹 한번 보고 오늘 내용 싹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타가 결국 이제 메테 선수랑 재계약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 사실은 굳이 재계약을 뭐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는 자원이긴 하지만 그냥 이제 무난하게 좋은 경기라고 보여주고 있으니까 재계약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계약 조건은 린드그런 선수랑 좀 비슷한 냄새가 나죠. 물론 린드그런보다 조금 더 금액이 크지만 기간도 똑같고, 그죠? 뭐 이 전체 이 규모도 어떻게 보면은 뭐 1,050만 달러 수준, 900에서 1,000만 달러 수준이니까 그 정도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딱히 세부 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붙은 게 없기 때문에 뒤에 이제 뭐 트레이드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을 때의 처리도 뭐 용이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올리메테 선수가 벌써 30살이네요. 뭐 이 선수 사실 이제 피츠버그 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뭐 아직도 솔직히 좀 기억이 나는 선수기는 한데 사이즈 188에 95kg이기 때문에 사실 수비수에서 이 정도라고 하면은 뭐 사이즈에서 손해보는 일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레프트핸드 자원이고 2012년 1라운드 22순위로 피츠버그 펭귄스가 지명을 한 자원입니다. 올 시즌 이제 2골 12어시스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공수에서의 상황 판단력 및 포지셔닝이라든가 아주 이제 머리가 좋아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예, 그래서 이제 영리한 포지셔닝을 잡고 있고 수비에서도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좀 돋보이는 그림들이 있고요. 공격에서도 마찬가지로 적합한 포지셔닝 잘 잡아가지고 이 뭐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포인트슛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아요. 이제 뒤에 이제 측정치 좀 이제 세부적으로 보여드릴 텐데 아주 이제 슬랩샷 능력 같은 부분은 생각보다 이제 제 기대보다도 훨씬 더 높은 능력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나 이제 공격에서의 기여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피지컬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피지컬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라든가 예를 들면 피지컬 활용으로서 정말 큰 이득을 본다라든가 이제 그런 것보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더 이제 이 영리한 포지셔닝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득을 보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스틱 체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이 선수가 또 단점은 좀 꾸준함이 약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수비수들은 이제 좀 경기 기복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나오지 않고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경기력 퍼포먼스를 좀 유지하는 게 그 어디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꾸준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참 잘하는 경기는 기가 막히는 그런 경기도 있는데 답답한 경기는 이제 또 그냥 깝깝한 그런 느낌의 경기도 이제 가끔씩 이제 펼치는 게 또 메테이기 때문에 그런 약점들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뭐 베테랑이라고 봐야겠죠, 그죠? 뭐 나이도 그렇고 나이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좀 요약을 드리면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로 공수 양면에서 기대를 할 수 있는 베테랑 수비 요원 정도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타 입장에서 재계약을 한 목적은 1에서 3라인 한 자리를 굉장히 무난하게 채울 수 있는 카드예요. 사실 이제 감독들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모두 이제 좀 특색 있게 이렇게 뭐 공격형, 수비형, 그죠? 그리고 이제 사이즈도 이제 한 면 좀 작으면 이제 딱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구성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굉장히 이런 이 메테 같은 이런 무난한 카드를 한 장 쥐면서 어디 집어넣어도 꽤 좋은 활약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이런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자원들이 있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바라보셔도 일단 1, 3라인 한 자리를 뭐 지금은 탑4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상황이 예를 들면은 뭐 뒤에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유타가 예를 들면 F에서 누군가를 영입을 해가지고 올리메테가 뭐 앞으로 지금 이제 3시즌 반 동안에 역할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다라고 해도 그냥 무난하게 한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뭐 여전히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든든한 좀 국밥 같은 느낌으로서의 좀 수비진을 이제 좀 지탱을 하는 그런 역할을 기대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스케이팅 게임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뭐 이제 가속적인 부분을 봐도 이제 뭐 29에서 32km 가속 같은 경우에는 221회나 실수를 해서 상위 24%, 뭐 32, 35km 가속이라든가 뭐 그 이후에 정말 돋보이는 느낌의 빠름이라든가는 뭐 보여주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 하면은 그냥 이제 그 준수한 스케이터의 모습 자체는 가지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측정치에서도 스케이팅에서도 이제 크게 아주 뭐 결점이라든가 그냥 아주 정말 뭐 근데 발이 빠르진 않아요. 근데 이제 발이 빠르지 않아도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수비 같은 경우에 좀 유연하게 스케이팅 타고 그리고 민첩하게 이제 스케이팅 가져갈 수 있으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수는 있으니까 이 부분 확인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활동량 같은 경우에도 60불당 활동량이 14.83kg 이거 킬로그램이래. 14.83kg
예, 이제 여기에 육박을 하면서 킬로미터죠. 지금 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상위 2%에 해당하는 그 성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을 바라보셔도 지금 이제 활동량 같은 부분도 무난하게 이제 아주 잘 채워줄 수 있는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슈팅에서의 톱 스피드 같은 경우에도 155.22km가 나와가지고 이게 상위 15%에 해당하는 수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리메테 선수 뭐 예전부터 알고 계시는 선수 이제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슬랩샷이 이 정도로 강력하게 찍힐 거다라고는 많이 생각하지 않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슬랩샷에서 거의 이 정도, 리그 상위 15% 정도의 수준의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역시나 또 무난하게 한 자리를 맡길 수 있는 이유, 그죠? 아까 보셨겠지만 이제 이 스케이팅 그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활동량 같은 부분도 괜찮고, 그리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뭐 탑스피드 같은 부분 아주 이제 준수하게 찍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난하게 한 자리 이렇게 채우는 요원으로서 아주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비적으로도 뭐 많이 기용이 되는 편이죠. 뭐 이번 스트링 상황에서 지금 이제 18분 44초 뛰면서 올 시즌 유타 스케이터 중에 이제 전체 3위에 해당하는 수치였었고요. 그리고 숏핸드 상황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분 52초 출장을 하면서 5위 구단, 팀 내 스케이터 중 5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또 여러 상황, 수비적인 상황에서도 잘 활용이 되고, 그죠?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파워플레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자리를 뭐 믿고 맡길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왜냐면 뭐 더 좋은 또 세르가초프라는 선수도 있고, 그죠? 더 이제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이 좀 있는 편이라서,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숏핸디드랑 이븐 스트렝스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또 이제 기용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네요. 올 시즌 5대5 상황에서는 주로 세르가초프 선수랑 많이 이제 메테 선수가 조합을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영콜이랑 이제 캐슬링 선수가 525분 뛰었고, 세르가초프랑 올리메테 선수가 385분, 그리고 세르가초프랑 캐슬링 선수가 138분이었기 때문에 183분 이라서 5대5 상황에서는 주로 세르가초프 선수랑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더지 선수가 지금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더지 선수가 이제 굉장히 긴 공백을 깨고 지금 2월 들어와가지고 이제 겨우 복귀를 하는 그런 그림이라서, 아마 더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좀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이 5대5 상황에서 이제 이 수비 조합, 누가 제일 많이 출전했는지 1등, 2등, 3등입니다. 지금 유타에서. 그래서 일단 어쨌든 올해는 세르가초프랑 많이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바라보시면은 예, 계약이 세르가초프가 31시즌까지, 그리고 더지가 28시즌까지, 그리고 이제 머리노 선수가 26, 27시즌까지, 올리메테 선수 28시즌까지 지금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은 지금 이제 탑4라고 할 수 있는 세르가초프, 더지, 머리노, 그리고 메테, 이제 요 4명의 조합을 적어도 한 3, 4년 정도는 더 적어도 이제 26, 27시즌까지는, 그죠? 머리노가 떠날 때까지. 그리고 머리노도 재계약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당분간 탑4는 그냥 이제 요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르가초프랑 머리노를 이제 조합을 맞추고, 그리고 메테랑 더지, 이제 요 이제 조합도 괜찮은 이유가 지금 바라보면 아시겠지만 세르가초프 왼손, 그리고 더지랑 머리노가 오른손, 그리고 올리메테 선수가 왼손이기 때문에 왼손 오른손 밸런스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지금 한 두세 시즌은 요 조합을 그냥 이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세르가초프랑 메테가 같이 이제 있었던 이유는 결국 이제 머리노랑 더지가 부상으로 인해서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메테도 장기 계약이 아니라 3년 더 계약을 딱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요 탑4가 그냥 이제 이 유타의 탑4로서 이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화를 해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에 한 2자리 열릴 수가 있죠. 결국 이제 적어도 6명은 필요하니까. 이 4자리는 결정이 됐고, 지금 바라보시면 이영콜도 올 시즌 끝나면 만료, 뭐 보트조도 재계약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요. 뭐 디시모네 같은 경우에도 뭐 굳이 이제 재계약을 무리할 필요는 없는 자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2자리 정도는 남거든요. 셰이 웨버는 사실상 커리어가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고. 근데 지금 유타가 자꾸 애리조나를 하려고 그러네. 지금 애리조나를 읽고 있어서 그런가. 유타가 근데 좀 젊은 좋은 수비수들이 있는 편입니다. 예, 마브리크 라무레라든가, 그리고 이제 아르티움 두다도 있고, 그리고 디미트리 시마셰프도 있고, 뭐 스케이언 뭐 이런 선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소속된 리그에서 아주 그렇게 임팩트 있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 뭐 이제 라무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지금 유타에 몇 경기 출장을 한 상황이고 15경기가 출장을 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뭐 한 자리를 그냥 확 믿고 맡길 만한 정도의 모습은 아니고요. 그리고 두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그 수련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마 셰프는 언제 KHL 찍고 넘어올지, 근데 지금 올 시즌 끝나고 넘어온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시마 셰프도 이제 좀 경기력에서 경험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북미에 처음 들어온 그 상황에서. 그리고 스케이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지금 당장 넘어온다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확실한 임팩트를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을 NCA에서 보내주고 있냐, NCA에서 보내고 있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다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유타는 탑4가 유지가 됐잖아요. 지금 한 앞으로 적어도 다음 두 시즌은 확정이고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나머지 두 자리를 뭐 예를 들면 한 자리는 어린 선수 성장을 도모하는 그림으로 가서 어린 선수를 쓰고 한 자리는 베테랑 연가 계약을 해서 채우는 선택을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두 자리 다 지금처럼 베테랑 연가 계약으로 해서 이제 3라인은 그렇게 채워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이제 아싸리 그냥 젊은 선수들 두 명을 그냥 이제 3번 페어로 딱 해가지고 경험을 줘도 괜찮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선택지가 지금 마련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탑4가 결국은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는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유타의 이런 또 앞으로의 그런 운영 방침, 수비진의 운영 방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결국 이제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더 이제 이 클래스가 좋은 탑4를 영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탑4를 지금 상황에서 바라봤을 때는 지금 탑4를 좀 유지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년 시즌에는 그죠? 지금 이제 이러한 이 세 가지 선택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어떤 선택을 해가지고 앞으로 유타가 수비진을 꾸리게 될지 그런 부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